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6월 11일 2시 반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하이닉스가 개파락 출발해주면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으며 3.13% 상승한 채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다행히 CPI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최대의 악재가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시장은 최악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공격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현재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악재들이 남아있고 실제로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더라도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만기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새로운 포지션 시작돼요. 왜? 2분기게 청산이 되고 3분기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최대한 우리 주린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 해요.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장 초반까지는 또 윗꼬리 양봉까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윗꼬리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온다 해서 주주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절대 권장드리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고점은 여기서 나왔고 고점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다고 언급을 드렸어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라울 하이 라울 로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언급을 드렸고요. 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중 반등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후 저점이 되는 확인 구간에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우리 댓글에 김교수 새벽부터 고생하니까 김교수 화이팅 또는 SK하이닉스 300만원 400만원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언급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어제 영상 보시면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는 아닙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막을 수는 있지만 지금 큰 폭의 하락은 막을 수 있다고 언급드리면서 제가 하이퍼 리퀴드 시장 지수를 보게 됐었을 때 제가 이런 걸 계속 참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지지 라인이 얼마냐고 했었냐면 195만 원이라고 언급드렸거든요. 근데 지수 보고 나서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면서 195만 이탈해줬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를 가져가도 일부 괜찮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올라오고 어느 정도 비중을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줄여야 된다. 왜? 우하향 추세가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 8시에 지지 라인 이탈, 프리마켓 시초가부터 10%만 담겠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빨리 오전 8시 1분이 맞습니다. 자, 그럼 얼마였습니까? 191만원, 192만원 사이에서 우리 매수를 해줬고 결국 지금 210만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거의 20만원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CPI 예상치 부합은요, 진짜 예상치에 부합한 거죠. 호재가 아니라 악재 완화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방향성이 아직 상방이 아니라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많은 분들이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선물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액을 걸고 베팅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베팅의 결과가 정산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이 기관과 금융투자는 오늘 롱 포지션에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롱은 주가 상승이고요, 숏은 주가 하락이에요. 우리 SK 하이닉스 주포 누굽니까? 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숏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시총 대형주기 때문에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 금융투자가 매수세 들어왔고 기관이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만기일 특성상 시장 방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는 현재 지수 근처에서 만기가 끝나는 것이 유리한 구조긴 하지만 이 만기일에는 평소와 달리 이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수, 찰거래 정리, 롤오버 등으로 주가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기 방어용 롱 포지션을 들어왔고 결국 이 뜻은 뭐다? 내일 장 초반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즉 시장을 아직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만기 끝났으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이거 숏을 가져가고 있긴 했지만 이거 어차피 다음날 청산이 된다며 0으로 시작한다며 그걸 롱 포지션 플러스로 유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5월 13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외국인들은요 5월 12일까지는 롱 포지션을 유지했지만 5월 13일부터 이 숏 포지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숏 포지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숏이 더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우리 선물숍 만기기 때문에 이 롤오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롤오버. 자, 이게 2016-06이 근월물이고요. 이게 차월물입니다. 2분기 근월물, 3분기 차월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기는 게 롤오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을 봐야 되는데 미결제 약정이 근월물에서는 13,000 계약 줄어들고 오히려 오늘 추가적으로 17,000 계약이 들어가고 총 누적이 얼마입니까? 14만 계약이에요. 이게 43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에요. 기존 6월물 포지션을 청산하고 9월물로 넘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은 시장이 떠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분기까지 포지션을 연장했다. 이걸 연장이라 하면 돼요. 우리 카드값 2월 아시죠? 그게 연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숏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숏 롤오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초기화가 되더라도 숏 압박 때문에 2월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숏을 넘겼을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가 뭐냐면 베이시스를 봐야 돼요. 우리 베이시스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지속적으로 매도 압박이 갔는데 오늘 이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빨간색이라 해서 3, 4 정도 돼야지 강한 콘텐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빨간 색깔. 근데 지금은 이전까지 선물옵션 만기 전까지 강한 백 워데이션 구조를 만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금융투자에 일단은 지수 맞추기용으로 어느 정도 살짝의 상승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살짝의 상승. 이미 외국인들은 하방을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점. 이건 시장의 큰 선들이 앞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비찰거래 총 누적이 105조입니다. 105조. 엄청난 규모의 매도 우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즉 숏 롤오버를 함으로써 중기적으로 매도 압박이 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외국인도 매도, 프로그램도 매도, 베이식스도 악화, 선물도 숏 포지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이 오늘 CPI 때문에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이 나왔고 결국 더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다? 이 금융투자와 기관의 포지션 만기를 앞두고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청산이 되고 다시 한번 가격을 맞추기 위한 변동성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상승에서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된다? 분할 매도를 꼭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어렵죠, 주주 여러분들. 저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많이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이터 어디에도 외국인들이 주가 상승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오늘 밤 PPI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내일 스페이스X 상장 그리고 6월 16일에 일본 금리 그리고 6월 18일에 FOMC 금리 결정 이런 걸 제가 이따 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나는 SK 하이닉스 김 교수와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CPI 먼저 할 경제지표라든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고 수급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관적 감정적인 매매를 할까봐 제가 이런 시나리오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시나리오도 만들어드리고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이때 6월 9일날 상승 나왔을 때 많은 유튜버들이 다시 한번 상승 나온다. 전고 좀 돌파한다 했는데 제 말이 맞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N자형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때 6월 9일에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장마감까지 숏포지션을 가져가게 됐었을 땐 내일 장청호대 윗꼬리부터 달리며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NXT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보세요. NXT 때까지 분봉을 보게 됐었을 때 6월 9일날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요. 우린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지고 추가 매수.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오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서 여기서 분할 매도. 그다음에 우하향 추세로 계속 N자형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 이런 걸 반복해감으로써 우리가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주분들 몰빵이 아닙니다. 분할입니다. 분할. 항상 분할로 대응해야 돼요.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해야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마음 편하게 관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까지 금액 비중까지 알려드리면서 단기적인 고점 내일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저점 추가 매수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까지 장기적으로 제가 금액 비중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우리 SK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내일의 고점 그리고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장기간 알려드릴 테니까 꼭 SK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일 아침장부터 하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도 가져가겠죠. 왜 하락이 나오냐? 자 당장 시장에 여러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 결정도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6월 16일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인상이 되거나 고금리를 유지하게 됐었을 경우는 시장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로 투심이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6월 18일 날 또 뭐가 있습니까? FOMC 금리 결정이 열립니다. 우리가 의사록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뭐라고 나와 있었죠? easing bias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내용들이 아예 삭제를 시켜요. 배제시켜버리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고금리를 동결하면 다행이지만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을 때 시장 충격이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5월달부터 말씀드렸던 거 5월 말에 케빈 워시가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 6개월 내에 평균 16% 급락이지 이 케빈 워시는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로서 평균 16이 아닌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주주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여기서 30% 떨어지게 됐었을 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실시간 대응을 보면서 우리가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이런 거 명백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SK라고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올라간다고 해야지 구독, 좋아요 눌리고 칭찬도 많이 달리고 그래요. 근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간다고 해보면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3월 31일 날도 제가 정확하게 저점도 맞춰드려죠. 쇼세로 롱으로 청산이 됐기 때문에 롱포션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진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CPI, PPI 때문에 떨어진 거 제가 이런 것도 맞춰드려서 저점도 기술적인 낙폭 구간 제가 이 낙폭 구간 실시간 거래량 매물대 보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SK라고만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면서 우리 소통망에서 우리가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공부도 시켜드리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꼭 저와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우리 SK 하이닉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단기적인 저점에서 우린 여기서 분할 관점으로 매도했던 걸 실어가게 됐었을 땐 남들보다 두 자릿수 수익률 아닌 세 자릿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해하셨죠?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